친구들 안녕. 갑자기 뭐 뉴스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켰거든요. 보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 안 본지 오래돼서. 근데 요즘에 그냥 AI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그 AI에 관련된 책을 같이 읽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써진 거라서 요즘 시대보다는 조금 더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 시각과 생각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재해석을 하고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 좋겠다, 또는 제가 읽어주는 책이 궁금하면 또 사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전하는 세상과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맞는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서 일치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진짜 우리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요자라고 하고, 또 물건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공급자인 회사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공급자이고 우리가 고객으로서 사면 수요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AI가 훨씬 많아져서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량 생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엄청 빨리 단축이 되고,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요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 욕구보다 공급량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많아지면 그 우리가 그 물건들을 구입할 때 정말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돈에 대한 화폐의 가치가 정말 많이 낮아질 거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가격이 싸질 거고, 뭐 나르는 자동차도 나오고 그런 시점이고, 또 집도 그 태양열을 이용한 이동식 주택이 나오잖아요. 가격도 1,000만 원 이렇게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뭐 전력 공급하는 것도 전기도 아껴 쓸 수 있고, 어차피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살고 싶은 지역도 집채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니까 정말로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합리적이고, 그리고 어차피 인구 밀도가 낮아져서 뭐 앞으로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가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도 한 명 정도 낳을 거고, 그러면 2명, 3명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너무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요즘에는 뭐 큰 집에 대한 그런 로망도 있고, 그런데 가족이 없는데 집만 커서 그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그 집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과 또 그 뭐 2사람, 3사람만 있고 또 아이가 커서 독립해서 나가면 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노부부가 됐을 때 그 큰 집에 덩그러니 부부만 남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큰 집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비일지라도 합리적으로 가장 나한테 적합하고 또 현실 상황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노동력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어렵게 이렇게 번 돈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 뭐 식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교육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 뭐, 뭐 지금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또 책을 통해서도 더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로 똑똑하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입식 교육,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서 똑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학원까지 가서 막 12시 넘어서, 그리고 또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그렇게 아이들의 시간을 다 뺏게 되고, 또 그 후로도 뭐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해서 또 공무원 공부하느라고 진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간과 비용 다 들이잖아요, 노력들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된다면, 법률적인 상식도 AI가 훨씬 뛰어나, 그리고 의료 기술도 훨씬 뛰어나, 그러면 그 부분에 AI한테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들을 그렇게 하루 종일 가둬놓고 그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좀 실컷 뛰어놀고 그 대신 책은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원래 가진 창의력이 더 폭발을 해서, 원래 창의력이 발달을 하면 그 창의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고, 이제 그런 공급이 훨씬 커지면 뭐 그런 돈의 화폐 가치도 훨씬 하락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 교육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것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저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각자 여러분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존재로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데, 누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그런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오히려 그럴 시간에 내 매력을 더 깊게 탐구하고, 내가 어떤 매력을 더 발굴하고 더 성장시킬 것인가, 내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그렇게 늘 강점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교하지 마라, 그 누구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기심이나 질투심, 이런 부분들은 내 몸 안에 독소를 품은 거기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치고, 또 그런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들한테 나쁜 말을 하면 내 뇌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뇌세포가 파괴되면 치매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다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 부분이 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 나한테 긍정어를 입력하고 늘 그렇게 하면 전두엽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하면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처음 직면하는 어떤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나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현명하니까 바로바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뇌활동도 계속 반복 학습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지능이 더 높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잘 되면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정말로 잘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나보다 잘하는 면을 가졌으면 정말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인데 저런 면이 뛰어나구나, 와 정말 잘한다, 부럽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 또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우리는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의견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중간 과정을 합의해 나가는 그런 합의를 위한 도출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머리와 제 머리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머리가 만났을 때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서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인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내 생각이 유연한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그래서 고집은 정말로 나한테 하나도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의 틀을 깨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가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좀 마음에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늘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막힌 사고를 하지 않고 어떤 고집이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늘 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둥글둥글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모든 감각이 예민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예민하니까 저도 모르게 딱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너무 분석적인 상황이 주어지거나 너무 답답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버리려고 할 때 딱 이성이 서니까 그 순간 저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성급해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 또 바로바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격이나 자질은 그렇게 쉽게 깨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자꾸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나중에는 장점만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잘하는 점을 자꾸 얘기하면 장점만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본다는 건 나의 취약점을 그렇게 비추어서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컴플렉스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 부분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의 컴플렉스를 상대방한테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을 직면하고 그렇게 마음 대조를 할 줄 알아야 정말 그런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거의 자기가 보는 그런 인식의 틀 밖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내 사고가 개입이 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놓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또 잘못 판단했구나 그렇게 바로바로 바꾸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 바로 사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 이거를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충분해지는 이런 시점이 오면 다 비슷해질 거잖아요. 어떤 생활 정도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면 굳이 남들과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조바심이 난다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나보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또 나보다 잘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을 시기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잘 사는 생활을 볼 때는 내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을 심어서 나도 그렇게 잘 살도록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또 이번 생에서 복을 잘 지어서 나도 그런 환경에 태어나고 그렇게 좋은 선현들을 만나고 이러기 위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성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인연을 현생에 많이 지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진심을 다하고 거짓 없이 다가가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내 100%의 진심을 다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가가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놓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틀을 잘 못 바꾸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사건 사고도 많고 우리가 눈을 뜨는 아침에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행복한 일이고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을 때, 그런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을 때, 또 그런 어떤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를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명절인데 다 가족들, 뭐 어린 꼬맹이들하고 같이 눈보라 속에 밤을 지새우고 길거리에서 자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뭐 핫팩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김밥을 나누고 어묵을 나누고 그러면서 버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었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 좀 더 많이 편안한 환경이 돼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때도 잘 견뎌왔고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때는 친구랑 같이 떡볶이 먹고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에 밥 먹고 이런 거 너무 그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친구랑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지 못했던 일상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렇게 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이렇게 뇌를 새롭게 세팅을 하고,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뇌를 완전 다시 세팅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문화를 내가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내 귀나 눈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렇게 늘 듣고 또 시간이 되면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또 자연에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행복들로 최대한 누리고, 또 그렇게 늘 모든 순간들마다 채워가고, 또 일상에서도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통해서도,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또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요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내가 뭐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집처럼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늘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관계망들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행복할 일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모든 순간들에 어, 많이 웃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예쁘게 태어났잖아요. 거울 보고 자주 웃으세요. 그래서 표정이 예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너무 막 골똘하고 깊게 생각하고 이래서 그냥 생각에 빠져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이럴 때 막 뭔가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혼나야 될 때가 있어요. 원장님한테. 그러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고 갔어요. 내가 혼나도 웃으면서 혼나겠다. 그렇게 웃는 얼굴을 미리 만들고 가서 혼나면 그렇게 뭐라고 할까, 혼나도 막 뾰루통한 얼굴로 혼나고 있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떤 나한테 시련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좀 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로 갔을 때 그런 강사님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죽는 문제 아니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뛰어라고 그렇게 막 뛰고 이렇게 그런 에너지를 좀 이렇게 올려주면, 그렇게 또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아도 뭐 복도나 밖에 잠깐 나가서 5분 10분 안에도 그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내 기분을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늘 보고, 막혀있지 않은 공간은 창의력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최대의 공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늘도 바라보고 햇살도 느끼고 구름 모양도 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 나무의 변화나 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나를 위한 꽃이나 화분을 사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겨울에 간식 많잖아요. 저는 겨울 간식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군고구마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오뎅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닭꼬치도 있고 뭐 호빵도 있고 호떡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군밤도 있고 이렇게, 이거 제가 다 좋아하는 거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군것질 거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귤, 과일들, 그렇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나면 나 오늘 참 고생했다, 애썼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간식 하나 주면서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거울 보고 인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를 얻고, 우리는 이미 지구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깊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가족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프거나 슬프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내 문제라고 해도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관찰자 시점이 돼서 이렇게 좀 관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내 문제도 너무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사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면 빠르게 사고 중심으로 가니까 내 감정 소모가 훨씬 줄어들고 신체적으로도 덜 피로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분석적인 사람이라 이게 뇌가 풀가동되면 몸이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덩치가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에너지를 막 비축해 놓고서 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서, 정신적으로 많이 소모하면 많이 피곤해지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깐 누워있거나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충전을 하거든요. 뭐 달콤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초콜릿 한 조각, 뭐 사탕 하나 이렇게 먹는다던가, 좋아하는 젤리를 먹는다던가,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달콤한 걸 좋아해요. 핫초코를 마실 때도 있고 그렇게 뭐 커피를 마실 때도 있고 그때그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일을 먹을 때도 있고
땅콩이나 오징어를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체질이나 그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게 몸의 건강도 챙기고, 건강과 더불어서 그때그때의 감정, 이런 부분들도 최대치로 이끌어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최대치 정점을 찍을 때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똑같은 진동으로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이 몰려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도 나한테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도 좋은 말을 해야 그 진동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말을 사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상대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요. 그리고 이미 나가기 전에도 내 머리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할 때 내 뇌가 엄청 부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내 뇌세포를 다 죽여버렸고 내 운명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현명하게 살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게 제 목표거든요.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도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구도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을 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라고 늘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삶에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휘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으로 가져와서 늘 실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큰 바위가 되고 싶어서 늘 큰 바위를 바라보면 어느새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그런 큰 바위와 같은 얼굴을 가진 그런 지혜롭고 덕이 있고 마음그릇도 크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런 사랑스럽고 소중한 마음들이 다 있다. 그러나 어떤 성장 시점 중에서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어떤 원망심이나 분노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지만 이제 다 떠내려 보내고 내가 다시 나를 새롭게 세팅하고 잘 성장시켜서 나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교 방송 뉴스를 보는데 모든 업을 청산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더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이 마음,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부분을 늘 자각하시고 한마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늘 사랑스럽게 말하고 좀 품격 있는 행동을 해서 내 스스로 우아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좀 제가 말했듯이 덕과 지혜,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저는 친구들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저의 행복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늘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사고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맙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이 삶에서 저와 함께 인연이 돼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생명선 기니까 저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이 생명선은 어떤 슬픈 선택을 하지 말고 함께 잘 살면서 응원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선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 생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손잡고 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뭐 작은 표정이나 그런 어떤 마음들을 표현해 줄 때 제 심장이 너무 뛰어요. 되게 설레이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감정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설렘이 드는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살아있는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또 여러 친구들이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친구예요,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 실수투성이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몰랐던 시간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진짜 막 얼굴이 빨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또 사랑해 주시는 마음 또 그대로 받아서 더 큰 사랑을 주려고 하고 더 큰 마음 그릇을 가지려고 하고 이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저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간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그거 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소파에 앉거나 의자에 앉을 때 왕처럼 이렇게 몸을 크게 해서 왕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할 때 긴장이 되면 왕처럼 거만하게 좀 그런 자세를 취해보거나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긴장되는 일들이 다가올 때 이미 내가 어떤 것들을 잘 해서 결과를 이뤄낸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이게 뇌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해서 뇌가 그런 최적의 상태를 만든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운동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몸의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게 돼버릴 거잖아요. 근데 내가 늘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꿈꾸고 내가 살고 싶은 환경을 생각하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똑같은 부분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늘 좋은 생각을 하세요. 늘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늘 기분 좋은 상상.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설정은 여러분이 해주는 거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런 최고의 감정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설계하는
그런 설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한 건 자기한테 명령어로 준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내 삶이 망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시기 질투하고 내가 좀 더 잘나 보이려고 하고 막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 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막 이명 교류들을 통해서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 반대로 써놓고 반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저 진짜 분석적인 사람이라 제가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그 대화가 끝나면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다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 대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 표현에 대한 반대로 표현했구나 이것까지 따다닥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말해줬는데도 저한테 볼라방처럼 다가와서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저의 모습도 100%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면 100%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알려줬는데도 맨날 와서 깨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세히 보거든요. 예민해서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관찰하는 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정말 작은 부분도 안 놓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는데도 몰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타고났어. 이게 분석적인 이 뇌가 타고났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진짜 막 장난도 엄청 치고 진짜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면이 더 높다 비율이 그랬더니 언니 감성형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래요. 아니에요. 감성적인 부분도 많지만 더 높은 건 이성이에요. 그래서 늘 이성적인 사고를 하니까 제가 그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계속 분석적인 사고를 해서 문제를 늘 해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사고를 해결 중심으로 가져가면 그렇게 화낼 이유도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면 이 분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 이렇게 어떤 그런 에너지가 딱 떨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또 다시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또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화내서 손해받고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손해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괜찮아. 이 정도 잘했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을 좀 바꿔주면 좀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늘 그렇게 해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소모되는 에너지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고 중심으로, 해결 중심으로 그렇게 뇌를 늘 쓰면 이제 뇌가 그렇게 길이 나니까 계속 그렇게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지중하고 그런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인연들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그런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렇게 그냥 내 관점으로 자꾸 가져와서 그냥 내 주관에 갇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립을 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도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저녁도 맛있게 먹고 혼자 먹어도 좋고 또 여러 사람과 먹어도 스스로를 위한 그런 요리들을 하고 아니면 힘들면 시켜 먹어도 되고 그렇게
오늘 하루 보낸 나한테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랑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가 또 기적같이 눈을 뜨는 하루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또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거울 보실 거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방긋 웃어주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신나고 행복한 하루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결과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100만 번 불뽀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또 스스로에게 나 진짜 오늘 좀 힘들었는데 너무 잘 살았다, 대견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스스로 안아주고 뭐 집에 가서 고민형을 안아도 되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 자신이다. 그리고 누가 있어도 좋고 누가 없어도 나는 나의 절친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냥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진심의 가치가 빛날 때 여러분 삶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기 이렇게 임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건강하게 예쁜 아기 낳았으면 좋겠고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찾아온 귀한 생명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처음이라서 뭐 겁이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현명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을 전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이쁜 아기의 과정을 지나온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아기였을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준다면 좀 내 마음에도 서운함이 누그러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잘하는 거 보면 막 아기 때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모습 있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동글동글한 사람 좋아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교 많고 잘 웃고 막 되게 엉뚱해서 막 엄청 장난스럽고 막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약간 기발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막 그냥 뭘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개구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가진 강점들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매력으로 그렇게 빛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미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더 나를 내가 가진 매력으로 가꾸고 발전시켜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이제 저녁도 맛있게 먹고 여러분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좋은 기분,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잘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자면 일어나는 아침에도 행복한 마음, 그리고 몸도 좀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막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쉬고 싶다. 몸도 마음도 좀 여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활력을 주고 생기를 주고 더 행복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마음들을 늘 기억하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할게요. 그래서 또 저의 부족함도 늘 여러분이 알려주신 지혜와 사랑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더 채워가려고 더 노력을 할게요. 남은 시간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